안녕하십니까. 전한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9년 제2회 폐기물 처리기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2000kg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호기성으로 퇴비화를 하려고 할 때, 여기서 호기성으로 퇴비화를 한다는 것은 산소를 이용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하시오. 폐기물의 분자식은 탄소 6개, H 7개, O가 2개, OH가 3개, 전체가 5개짜리입니다. 최종 단계에서 발생되는 퇴비의 화학식은 탄소 6개, H 7개, O가 2개, OH 3짜리가 2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호기성분해 반응식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호기성 연소 반응식을 세우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폐기물의 분자식을 잘 보시게 되면 C가 6개, H가 7개, O가 2개, OH3짜리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발생되는 물질은 뭐가 나오느냐면 C가 6개, H가 7개, O가 2개, OH 3개짜리가 몇 개짜리가 나오죠?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소 반응식에서는 지금 이 물질, 이 폐기물의 분자식을 갖는 몇 개를 호기성 분해를 시키면 되죠? 3개를 분해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에 보시게 되면 탄소 6개, H 7개, O가 2개, OH3의 3개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탄소가 18개, H가 30개, O가 15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연소 반응을 시키면 됩니다. 호기성 분해를 시키면 돼요. O가 15개예요. 자, 그러면 산소를 이용을 해서 CO2가 나오겠죠? 탄소가 결합하면 CO2, H는 H2O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으로 옵니다. 그럼 CO2가 18개가 되죠. H 뒤에 있는 숫자가 H2O 앞에 와요. 여기서는 H가 2개짜리죠. 2분의 30은 1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산소. 자, 2개짜리가 18개, 36개죠. 1개짜리가 15개. 자, 그러면 51개가 되죠. 자, 이렇게 51개가 되는데 여기에 15개를 줘요. 자, 15개를 주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몇 개가 나오나요? 36개. 여기가 36개가 와요. 그럼 2분의 36을 하면 1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연소 반응식이 세워졌어요. 그럼 요거는 몇 개짜리예요? 이 폐기물, 이렇게 생긴 폐기물 3개짜리예요. 3개짜리니까 총 폐기물은 5개짜리잖아요. 그래서 5개를 이렇게 적어주고 마지막에 몇 개를 넣어주면 되죠? 생성되는 물질이 2개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2개를 넣어주면 반응식 자체가 전체 폐기물에 해당하는 호기성 분해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폐기물 2000kg에 해당하는 산소의 값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폐기물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탄소 12짜리가 6개, 그리고 전체 5개는 곱하기 5, H 1짜리가 7개, 전체가 5개, 그 다음에 여기서 O, 산소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개짜리가 산소 16, 전체가 5,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O도 마찬가지예요. O가 16짜리가 5개, H 1짜리가 3개인데 전체가 5개. 따라서 810이라는 분자량이 나와요. 그러면 폐기물 810kg일 때 필요한 산소량은 18개니까 18 곱하기 32kg. 자, 2000kg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산소량 X 해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산소량으로 계산해주면 1422.22kg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을 호기성 분해 반응식을 세우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만약에 호기성 분해 반응식만 세우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성 분해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면 소각로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8000kg/h이며 체류 시간이 2초, 소각로의 온도는 1000도씨이다. 이때 소각로의 최적을 계산하시오. 단 가스의 밀도는 1293kg/sm에 상승해요. 그러면 먼저 가스량을 계산을 하는데 가스량을 현재 상태로 전환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스량인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배출량이 얼마냐면
8,000kg/h예요. 배출 가스, 그래서 가스의 배출량이. 따라서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느냐면 가스의 밀도로 나눠줘요. 그러면 가스의 발생량 8,000kg/h에서 가스의 밀도 1.293kg S 미터의 삼성으로 나눠주시면 S미터의 삼성 per/h가 되거든요. 따라서 표준 상태를 현재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위를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지금 자 S미터의 삼성이 있어요. S미터의 삼성은 표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도를 보정했을 때 온도는 절대온도 273이잖아요. 표준이 위에 있으니까 표준을 아래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위쪽이 현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표준 상태는 0도씨, 현재 온도는 말 그대로 현재 온도. 그래서 0도씨는 생략해도 되니까 현재 온도에 도씨만 들어가게끔 여러분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온도가 들어가니까 지금 온도가 몇 도죠? 1000도씨. 자, 그리고 아워를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 따라서 배출가스량은 8.0141 미터의 삼성 per 세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소각로의 최적은 가스량의 체류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왜? 시간만 없어지면 되니까. 그러면 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스량 8.0141 미터의 삼성 per 세크에 지금 체류 시간이 몇 초죠? 2초. 따라서 세크 없어지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16.03 미터의 삼성이라는 최적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팁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온도를 보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적이 어디 있느냐, 최적이 무슨 상태인지를 판단을 해서 반대쪽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쉽게 온도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70WT, WT라는 것은 웨이트라고 그래서 중량 백분율을 이야기합니다. 폐기물 2만 kg을 자연 건조 과정에서 건조시켰더니 함수율이 50WT%가 되었다. 자연 건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소거하는 중에 소나기로 인해서 함수율이 55WT%가 되었다. 이 폐기물에서 제거된 수분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거된 수분량이라는 것은 건조 전의 폐기물이 W1이죠. 건조 후의 폐기물이 W2가 되거든요. 그래서 W1-W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W1이라는 건 얼마죠? 2만 kg. W2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러지 공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러지 공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예요. 따라서 W1이 얼마죠? 우리가 건조 전의 폐기물의 양 2만 kg. 그리고 P1은 건조 전의 함수율 70%. 그리고 W2를 계산해야 되죠? P2, 건조 후에 우리가 수분량이에요. 그런데 건조를 시켰는데 50%가 됐는데 함수율이 다시 소나기가 오는 과정에 55%가 됐어요. 그래서 P2는 55%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W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13,333.33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된 수분량은 W1-W2. 따라서 W1은 2만 kg, W2는 13,333.33. 그래서 계산을 하면 제거된 수분량은 6,666.67kg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설러지 공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설러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분량입니다. 그래서 설러지나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제거된 수분량을 계산하라고 하면 처리 전 폐기물에서 처리 후에 폐기물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 차만큼 제거된 수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면 매립지 면적이 35,000제곱미터이고 침출 개수가 0.30, 평균 강수량이 1250ml/연인 경우에 평균 침출 수량을 미터의 삼성 per day로 계산하시오. 합리식을 적용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균 침출 수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합리식을 적용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합리식을 알아야 되죠. 평균 침출 수량을 계산하는 합리식.
그래서 팁에 보시면 평균 침출 수량을 계산하는 합리식 Q는 1000분의 1 곱하기 CIA예요. 여기서 C라는 것은 침투 계수, I라는 것은 강우 강도, A라는 것은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침출 수량이 미터의 3승 데이라는 단위로 계산했을 때 강우 강도는 미리 퍼 데이, 그리고 면적은 제곱미터로 대입을 하게 되면 침출 수량이 미터의 3승 데이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C라는 침투 계수는 0.3입니다. 0.3. I라는 강우 강도는 얼마냐면 1200ml/연이에요. 따라서 1200ml/연을 데이로 침출 수량을 데이로 고치니까 강우량을 데이로 나타내기 위해서 연을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 1년은 며칠이 되는 거죠? 1년은 365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3.4247ml/연. 길이 단위는 미리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A라는 면적. 자, 문제 조건에서 면적이 바로 주어졌어요. 45,000제곱미터. 따라서 합리식에 의해서 우리가 Q라는 침출 수량을 계산하게 되면 1000분의 1 곱하기 C라는 침투 계수가 0.30, 그리고 I라는 강우 강도가 3.4247ml/day, 그리고 면적 35,000제곱미터.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35.96m의 3승/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I라는 강우 강도는 ml/day를 넣어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ml를 미터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팁에 있는 단위를 꼭 숙지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위는 강우 강도의 단위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면적은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강우 강도에서 미터/데이로 바꿔서 대입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ml/day를 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 중류 1kg 속에, 여기서 중류라는 것은 액체 연료가 되겠죠. H, 수소의 함량이 13%, 수분 H2O 0.7%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류의 고위 발열량이 5000kcal/kg일 때 이 중류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수분의 정발 잠열 차이예요. 그래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고체와 액체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은 609H 플러스 W예요. 따라서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 609H 플러스 W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위 발열량의 값이 얼마죠? 고위 발열량이 5000kcal/kg 마이너스 600 곱하기 9H. 자, H의 함량이 13%니까 0.1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W, 수분의 함량이 0.7%니까 0.007을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4293.8kcal/kg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액체잖아요.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의 저위 발열량 구하는 식은 동일합니다. 왜? 원소 분석법이기 때문에. 반면에 기체 연료는 그렇지 않죠. 따라서 기체 연료에서 저희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O량, 단위는 kcal/s/m의 3승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연소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발생되는 물의 개수가 H2O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 식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 설러지의 수분이 80%에 톱밥의 수분 5%를 첨가해서 수분을 60%로 만들었을 때 설러지 톤당 톱밥의 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평균 함수율이라는 것은 각각에 해당하는 중량과 함수율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합을 계산한 다음에 중량의 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혼합 물질에서 우리가 함수율을 얼마를 만들려고 하느냐면 60%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평균 함수율이라는 게 60%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설러지는 톤당 톱밥의 양을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러지의 함수율은 80%고
톱밥의 수분은 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톤당 톱밥의 양을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슬러지가 톤당이라고 했으니까 슬러지 톤당이라는 것은 슬러지 자체가 얼마를 기준한다는 소리냐면 1톤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슬러지 1톤에 해당하는 수분의 양이 80%니까 1톤 곱하기 0.8 플러스 자 지금 톱밥을 모르니까 톱밥을 X톤으로 나눠요. X톤 곱하기 함수율이 5%니까 0.05 나누기 슬러지와 톱밥의 양 1톤 플러스 X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는 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0.6이 1톤을 한번 곱하고 그리고 X톤을 한번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톤 곱하기 0.8 플러스 X톤 곱하기 굳이 뭐 단위를 자 여기서는 0.8 플러스 0.05X는 0.6 플러스 0.6X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X가 있으니까 0.8 마이너스 0.6 얘를 왼쪽으로 옮겨요. 반면에 얘를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는 0.6 마이너스 0.05X 따라서 X는 0.8 마이너스 0.6 나누기 0.6 마이너스 0.05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X라는 톱밥의 양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0.36톤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도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 과정에 따라서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풀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태비와 인자 세 가지와 최적의 운전 범위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태비와 인자 세 가지와 최적의 운전 범위, 그러니까 각각의 인자에 해당하는 최적의 운전 범위를 적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자는 온도, pH, CMB, 수분, 공급 공기량이 있어요. 그럼 온도는 가장 최적의 온도 범위는 50에서 60도씨, pH는 6에서 8, CMB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죠. CMB는 30에서 50, 단위가 없습니다. CMB는. 수분은 50에서 60%, 공급 공기량은 5에서 15%. 자, 여기서 세 가지에 해당하는 값만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적어주고 최적의 운전 범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유동상 소각로에서 사용하는 배드, 유독물질을 한 가지 적고 특징을 세 가지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유동상 소각로는 간접적으로 열을 가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열을 가하죠? 모래에 열을 가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유동상 소각로에서 배드 물질, 유독물질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모래입니다. 그죠? 그럼 모래라는 유독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일단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게 불활성을 다른 말로 비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활성이어야 되죠. 두 번째는 융점이 높아요. 융점이라는 것은 녹는점입니다. 열을 가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융점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워야 되죠. 그래야지 소각로에 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가볍다는 게 비중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 부서지지 않아야 돼요. 내마모성이 있을 것. 그리고 열을 가하기 때문에 열 충격에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당연히 어때요? 저렴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세 가지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 세 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에서는 먼저 소각을 해요. 소각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죠. 그 발생되는 열을 폐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따라서 그 폐열을 회수하는 과정을 소각에 의한 열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혐기성 소화를 하게 되면 어떤 가스가 발생하죠? CO2와 CH4라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발생하죠. 이 중에서 메탄가스는 우리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혐기성 소화 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회수. 그리고 3번 고형화 연료를 회수한다. 고형화 연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연성, 고체산 가연성 물질 자체를 잘게 파쇄를 해서 말 그대로 고형화를 한 연료를 고형화 연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기물에 있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은 소각에 의한 열 회수가 있고 현미성 소화 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회수 방법이 있고 고형화 연료를 이용하는 가연성 물질을 고형화 연료로 만들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의 장단점을 나타내는 거죠. 자, 소각로 중에서 로터리 킬런이라는 게 있어요. 자, 로터리 킬런의 장단점을 각각 4가지씩 쓰시오. 자,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소각로가 많잖아요. 화격자 소각로도 있고 유동상 소각로도 있고 로터리 킬런도 있고 다단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장단점에 해당하는 문제가 실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실기에서도 그대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로터리 킬런의 장단점을 보시게 되면 먼저 장점에 보시면 액상이나 고상의 여러 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기서 액상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 그리고 고상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여러 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2번 경사진 구조에서 용융 상태의 물질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용융이라는 것은 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는 상태의 물질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폐기물의 체류 시간은 로의 회전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체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열이나 혼합, 파쇄 등의 전처리가 없이 폐기물의 주입이 가능하다. 만약에 예열이나 혼합이나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유동상 소각로가 되는 거죠. 반면에 로터리 킬런 같은 경우에서는 전처리가 없이 폐기물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됩니다. 반면에 단점에 보면 비교적 열 효율이 낮은 게 단점이에요. 열 효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진의 발생량이 많다는 문제점도 생기죠. 그리고 로 내에서 공기 유출이 크므로 종종 대량의 과잉 공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잉 공기라는 것은 100%에서 플러스 알파의 공기예요. 그래서 그 알파의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연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이 적은 경우에 설치비가 많이 들고 구형 및 원통형 물질은 완전 연소가 끝나기 전에 굴러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경사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장단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안 하면 답을 적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차수막의 재료인 점토의 차수막 적합 조건을 쓰시오. 여기서 차수막이라는 게 뭐예요? 차수막이라는 것은 물을 차단하는 막이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막을 차수막 또는 차수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점토의 차수막 적합 조건에서는 투수계수가 있고 소성지수, 액성한계, 점토 및 미사토의 함량, 자갈 함유량, 직경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투수계수라는 것은 물이 뚫고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투수계수가 작아야지 차수막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7성 cm/s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소성지수. 소성지수라는 것은 액성한계에서 소성한계를 뺀 값이에요. 소성지수라는 것은 10% 이상 30% 미만, 그리고 액성한계라는 것은 30% 이상. 액성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수분의 함량이 기준치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 액체 상태가, 점토가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을 액성한계라고 그러죠. 반면에 소성한계라는 것은 수분의 함량이 기준치 이하가 되는 거예요. 기준치 이하가 되니까 성형이 돼 있던 게 어떻게 돼요? 너무 건조가 되니까 부서지는 거죠. 그 상태를 우리가 소성한계. 따라서 액성한계는 30% 이상. 액성한계에서 소성한계를 뺀 소성지수는 10% 이상 30% 미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토 및 미사토의 함량은 20% 이상, 자갈의 함유량은 10% 미만, 그리고 직경이 2.5cm 이상의 입자의 함유량은 0%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11번 같은 경우에서는 점토가 차수막으로 사용했을 때 적합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주 나올 수 있죠. 갈로넣기도 자주 나오고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열분해의 종류 두 가지를 쓰고 각각의 온도와 생성 물질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열분해는 두 가지가 있죠. 저온 열분해와 고온 열분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1000도씨를 기준했을 때 1000도씨 이하에서 열분해가 일어나면 저온 열분해, 1000도씨 이상에서 열분해가 일어나면 고온 열분해라고 해요. 따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온 열분해는 온도가 500에서 900도씨 사이, 반면에 고온 열분해라는 것은 1100에서 1500도씨 사이죠. 그래서 저온 열분해에서는 주로 고체와 액체 연료가 생산이 되고 반면에 고온 열분해에서는 기체 연료가 생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생성물질, 저온 열분해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탄화물이나 유기산이 되고 반면에 고온 열분해에서는 기체가 되는 메탄이나 수소나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분해의 정의를 보면 무산소 상태나 산소가 적은 상태에서 가열을 해서 뭘로 회수하죠? 연료를 회수하는 과정을 열분해 과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에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이론 부분에서 열분해에 관계되는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화격자소광로에서 발생되는 고온 부식은 국부적인 연소를 하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방지법 4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가 국부적 연소라는 것은 불꽃이 닿는 부분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국부적인 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격자소광로라는 것은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대 쓰레기를 우리가 그대로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방지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는 내열성 및 내식성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고온 부식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부식성 가스를 아예 제거를 해요. 그럼 부식성 가스를 제거하게 되면 부식성 가스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금속 표면 온도를 낮춥니다. 왜? 고온 부식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속 표면을 피복을 하는 방법이 있죠. 따라서 고온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열성 및 내식성 재료, 다시 말해서 열에 강하고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부식성 가스를 제거하고 금속 표면 온도를 고온이 안 되게끔 낮추고, 그리고 금속 표면을 피복을 해서 부식이 잘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폐기물 매립지 입지 선정 시에 검토사항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매립지의 입지 선정을 했을 때 검토사항입니다. 뭐를 검토를 해야 되느냐? 계획 매립 용량의 확보가 가능할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톤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1톤을 매립할 수 있는 우리가 매립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매립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매립을 하게 되면 항상 뭐를 해야 되죠? 복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1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가 있듯이 복토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복토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복토제의 확보가 용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강우량 등의 기상 요소를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상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매립지 같은 경우에서는 지하수 수위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하수 수위가 높으면 아무래도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수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번에 보면 다음은 설러지를 처리하는 공정도이다. 갈로의 공정을 쓰고 그 공정의 방법을 2가지씩 쓰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설러지를 처리한다는 것은 수처리를 하잖아요. 수처리를 했을 때 발생되는 찌꺼기를 설러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러지는 가장 첫 번째 어디서부터 처리하느냐면 농축조에서부터 처리를 하기 시작해요. 자, 농축조에서 소화조로 보냅니다. 소화조는 안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설러지를 안정화시키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소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혐기성 소화 2가지가 있고,
자, 그리고 계량조에서 약품을 주입을 해요. 계량조는 약품을 주입하는 조인데 왜 약품을 주입하느냐? 탈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설러지에 있는 수분이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량조에서 약품을 주입을 해서 탈수성을 높이면 탈수, 그리고 전처리, 그리고 갈로 처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처리 과정에서 가장 부피를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는 감량화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소각이죠, 소각. 그래서 갈로에 들어가는 것은 소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소각은 어떤 소각이 있죠? 일반 소각 시설이 있고 고온 소각 시설이 있고 열분해 시설이 있고 고온 용융 시설이 있어요. 따라서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 소각 시설과 고온 소각 시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에 보시게 되면 아래의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쓰시오. 1번에 MBT, 2번에 RDF, 3번에 RPF, 4번에 ED, 5번에 EPR, 6번에 LCA. 자, 가번에 생활 쓰레기 전처리 시설, 다번에 쓰레기 전환연료, 다번에 플라스틱 전환연료, 다번에 알루미늄 캔 선별법, 마번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그리고 바번에 정과정 평가. 자, 여기서 바르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시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결을, 바르게 된 것끼리 연결을 하라는 거죠.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 자, 그러면 생활 쓰레기의 전처리 시설, 생활 쓰레기의 전처리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MBT라고 합니다. MBT. 자, 그리고 쓰레기 전환 연료, 쓰레기를 가연성 폐기물을 우리가 고형화 연료로 만든 걸 뭐라고 그러죠? RDF라고 그러죠. RDF. 그리고 플라스틱 전환 연료,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고형화 연료를 만든 거예요. 그럼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P라는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RPF가 플라스틱 전환 연료예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 선별법. 알루미늄 캔 선별법이라는 것은 와전류 선별법을 이용하는 거죠. 비철금속이니까. 그래서 ED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산자 책임 제도를 EPR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과정 평가를 LCA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용어와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게끔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에 보시게 되면 호기성 퇴비화 공정에서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자 세 가지를 쓰시오. 호기성 퇴비화 공정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퇴비화를 시키는 공정이죠. 자, 그러면 호기성 퇴비화 공정의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죠? 수분의 함량, 그리고 탄소와 질소의 비, CMB, 그리고 온도, 그리고 pH, 그리고 공기 공급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서술을 하면 되니까 수분 함량이나 CMB나 온도나 pH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강우 강도를 계산하는 식 중에서 탈볼트식을 쓰고 인자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탈볼트식이라는 것은 I는 A 나누기 T 곱하기 B로 표시하는데 여기서 I라는 것은 강우 강도예요. 강우 강도인데 단위는 mili per hour로 표기합니다, 보통. 자, 그리고 T라는 것은 지속시간, 밀리처가 되고, 그리고 A와 B를 뭐라고 하느냐면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적고 각각의 공식에 해당하는 인자를 적어주는 문제가 18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복원해 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또 복원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을 하셔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편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mail.net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